오늘 필요 충분 조건부터 도착해봤죠? 자, 필요 충분 조건.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에서도 늘 줬지만 P면 Q에다가 참이다 이렇게 말로 줬잖아요. 글로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참일 때라는 말을 이거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기호를 만드는 겁니다. P에 이거를 한 줄을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참이라는 뜻이야. 참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참이 아니다 이거면은 이렇게 참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이면 화살표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제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은 뭔가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충분한데, 이 말이 참 어려워. 어, 뭐, 화살표를 주는 쪽이 뭐 충분해서 준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서로 주고받는 거. 그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처럼 있는데, 자, 결국은 핵심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잘 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는 Q이기 위한이잖아요. 맞죠? 그치? 그럼 P를 여기다 쓰고 Q를 여기다 쓰고, 그치? 마찬가지로 P를 이렇게 쓰고 Q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느냐, 화살표가 이렇게 되느냐, 화살표가 이렇게 되느냐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 조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필요 조건. 그죠? 그리고 화살표가 양옆으로 다 가게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은 핵심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이렇게 어렵게 말이 돼 있는 뭐 서로 동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다 문제 푸는데 치워놓고 딱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오른쪽일 때 충분, 왼쪽일 때 필요. 됐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만, 거기 밑에 막 엄청 어려운 말들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글들 써있죠.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진짜 단 1도 지장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참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했을 때 P가 Q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죠? 맞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가 Q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반대로 화살표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애가 커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필요 충분은 언제냐면은 서로 같을 때 P가 Q에도 들어있고 Q가 P에도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게 P가 Q에 들어있으면서 Q는 또 P에 들어있다 이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화살표를 Q도 받고 P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Q가 더 크기도 하고 P가 더 크기도 한 거는 둘이 같은 거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 됐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 말했던 그 화살표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P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어야지만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P면 Q이다가 참인지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P에 있는 진리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를 증명했으면 됐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집어넣는 데만 목적을 두고 문제를 풀어왔을 거야. 맞아? 근데 오늘은 뭐냐면, 자, P면 Q에다가 무슨 조건인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찾는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조건인지. 그러면 얘는 둘 다 비교해야 돼. P가 Q에 들어있는지, Q가 P에 들어있는지 이 두 개를 다 증명해야 돼. 이해했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이고 참인지를 다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충분, 이렇게 되면은 필요, 이렇게 되면은 필요 충분. 그러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왼쪽으로도 보내는지 다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할 때는 어떤 조건인지를 구할 때는 좌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은 좋은 정도고요. 다 마찬가지. 외울 필요는 없어. 뭔가 내용이 굉장히 많죠. 참고진만 너희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면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어떤 조건인지 판정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잘 봐. 자, P는 Q이기만 어떤 조건일까? 자, X와 P가 먼저 Q로 화살표를 보내볼게요. 얘는 X랑 Y랑 같은 것 또는 Y랑 Z랑 같기만 하면 돼. 맞죠? 그러면은, 자, 얘는 무조건 셋 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둘만 같으면 돼. 그럼 셋 다 같을 수도 있고, 둘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 얘는 셋 다 같은 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맞지? 맞지? 근데 얘는 셋 다 같을 수도 있는데, 둘만 같을 수도 있는 것까지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화살표가 어디로만 갈 수 있어? 이렇게만 갈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죠?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죠.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둘 다 0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면 얘는 p, q 나타냈을 때 얘가 오히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얘는 둘 다 0, 0 이거밖에 없는데 얘는 0, 0, 0, 1, 1, 0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Q가 더 많은 양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x 더하기 y가 유리수면은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자,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거는 유리수여야지만 가능하느냐? 자,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라는 건 알죠?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가 되는 건 맞죠? 맞지? 그러면 요렇게는 되네. 맞죠? x랑 y를 더했을 때 각각은 유리수여야 할까? 유리수이면 일단은 유리수가 되는 건 맞잖아. 맞지? 근데 유리수가 더했을 때 유리수 각각이 유리수가 아니어도 유리수가 되는 것들이 있을까? 있죠. 예를 들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둘이 더하면 0이야. 아 미안. 맞다. 잠깐 순간 다른 걸 착각했네. 자 둘이 더하면 0이야. 그럼 유리수 맞죠? 근데 각각은 유리수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xy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도 있는 거네. 얘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만 되는 거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가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됐죠? 됐죠? 이렇게 증명만 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했던 명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다만 얘는 증명을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지. 자, 다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인지 보자. 자, 요거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서 보시면 돼요. P, Q, 수직선 그려서 P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Q는 0부터 2까지. 누가 더 커? P가 더 크죠? 그쵸? P가 더 크니까 나는 이렇게 화살표가 되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다음. 여기에 진리집합은 뭐? 1. 여기에 진리집합은 1, 2. 맞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요렇게 가나요? 그치? 무슨 조건? 필요, 뭐함이나? 얘가 필요, 미안. 얘가 충분. 그쵸? 그 다음, 요 경우는, 이거 x는 3이죠? 완전 접수되니까. 얘도 x는 3이죠? 그래서 얘 진리집합 이거 3 하나밖에 없는 거네. 얘도 3. 그럼 얘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네요.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그래서 진리집합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다음. 자, 이거를 읽고 화살표 표현만 하면 돼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이것만 표현할 줄 알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 요거죠? 충분 조건이니까. 그쵸? 그럼 우리 앞에 했을 때 진리집합 이게 이 안에 들어가게끔 그려야 되네. 그러면은 내가 Q를 나중에 그리고 P를 먼저 그려봐. P를.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됐는데 Q는 x-2 마이너스 a, a. x는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이렇게 되네. 그리고 우리가 Q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부터 쭉 해서 요렇게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그래서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랑 비교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작고 2 플러스 a는 6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붙어도 되는지 확인해봐. 얘가 여기 붙어도 서로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맞아? 그러면 붙어도 돼요. 여기도 붙어도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6, a는 6 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둘을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최소값은 누구? 6. 됐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필요조건 P이면 이렇게 가는 거네, 결국은. 맞죠? 그럼 Q가 더 작아야 되고 P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또? 자, 마이너스 3, 8,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A.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잘 봐. 아, A-3이구나. 여기가 A-3, A. 그럼 주의할 거 없을 수도 있겠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A-3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네. 맞죠? 여기서는 A는 8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이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는 0부터 8까지. 맞죠? 그러면 정수의 개수 몇 개? 9개. 맞나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했죠? 했죠? 다음. 자, 얘를 P, Q.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증명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이 나갔을 때 이거 그냥 증명하기가 좋아, 안 좋아? 별로 보기 싫죠? 그래서 뭘 한다? 대우 Q, not Q이면 not P다. 요거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x는 x-1은 0. 얘는 뭐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 이게 나피 나큐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집합은 1. 그럼 여기에도 일단은 1이 있고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일단 1만 있으면 돼. 맞죠? 그래서 1 대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면 2랑 뭐 1이랑 이렇게 두 개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A 값 찾는 거. 이거 그래서 배우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배우 이용하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조건 우리 고등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만 음수, 분모만 음수,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범위야. 이게 P야. 우리 국소수에서 했어. P가 이거야. 그러면 요거 나타내면은 x는 8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요거고, Q는 그냥 그대로, Q는 A-8 X A 플러스 3. 이때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쵸?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자, 마이너스 1. 아이고. 8. 그럼 얘는 이렇게. 그쵸? 그래서 A-8 A 플러스 3. 그러면 A-8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고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빨간색이 더 많아지잖아. 맞죠? 그리고 A 플러스 3은 8보다 크거나 얘는 같아도 되죠? 둘 다 없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둘 다 없으니까. 그래서 A는 7보다 작고 A는 5보다 아니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값들. 됐죠? 됐죠? 자, 다음 PQ 두 진리집합에 대하여 다음 P이면 낙히기한 충분 조건일 때 P이면 낙히기한 요걸 보고 일단은 충분 조건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써야 될 거는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야 한다.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P는 낙Q 이거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그려? 자, 그림을 보자. Q. 그럼 P가 여기 있는 거야. 나트가 여기니까. 맞아요? 그럼 이 그림에 맞는 거. 1번. P가 Q에 들어있지 않죠. 2번. P의 여집합이 Q보다 더 크죠. 그쵸? 그쵸? 3번. 이게 뭐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바꾸면 P 빼기 Q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맞지? 집합에서. 그럼 P에서 Q를 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P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도 그냥 P여야 합니다. 자,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래.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P의 여집합 여기 바깥에 전부랑 Q랑 합치면 그냥 바깥에 전부 아니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P의 여집합이 돼요. 맞아요? 자, 그리고 3번이랑 사실 5번이랑 똑같네요. 그쵸? 맞죠? 3번이랑 5번이랑 사실상 똑같은 뭐야? 왜 이렇게 줬어? 문제를. 왜 이렇게 줬을까? 3번이랑 5번이랑 사실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준 거죠? P교집합, Q의 여집합, P 빼기 Q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문문법 길 찾아가는 거죠. 자, 모두 참일 때, 모두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P이면 Q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 Q, 나 P이면 나 R. 그리고 이것만 찾고 끝이야? 아니죠. 우리 뭐도 찾아야 돼? 배우도 찾아야 했어요. Q이면 나 P. 그리고 R이면 P. 이렇게. 4개. 됐죠? 자, 그럼 이거 4개 가지고 이거 찾으래. 나 Q는,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가 나 P로 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Q가 나 P로 가는 게 여기 있네. 그럼 얘 맞는 거. R은 P로 갈 수 있냐 물어보는 거네요. R은 P로 가는 게 있네요.
그럼 얘도 맞는 거. R이 not Q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쵸? R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그럼 R이 P로 갔다가 P가 not Q까지 갈 수 있네. 맞죠? 그럼 얘도 맞는 거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 건 없죠? 어차피 명제 다 똑같아요. 표현법만 달라지고.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이제 절대부등식. 그러지 마라. (20)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왜 (20) 페이지까지 안 열리냐고. 아, 정말. 잠깐만. 자, 이번에 할 거는 절대부등식. 봅시다. 절대부등식을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용어를 좀 또 하나, 좀 몇 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증명, 정리. 정의, 증명, 정리. 정의는 뭐냐? 어떤 용어의 뜻,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우리는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 약속이잖아, 그냥.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 증명을 왜 해? 그냥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정삼각형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 같은 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정의. 그리고 증명은 어떤 정의 명제 가정 또는 알고 있는 정의나 성질들을 뭔가를 이용해서 참인지 보여주는 거야. 참인지 보여주는 거야. 이거 참이야 라고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리는 우리가 누군가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놓은 거야, 참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너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은 걸 증명하고 하나? 증명을 한 번 정도는 해보잖아요. 다들 맞죠? 맞죠? 그래서 막 유클리드 증명부터 해서 뭐 되게 많잖아. 바스카라의 증명에서 뭐 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먼저 증명을 해서 찾아 놓은 거야, 이미. 우리한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를 직각삼각형에서 같다라는 걸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그거를 전혀 증명하면서 풀진 않습니다. 맞죠? 그런 것들을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런 거. 요거 두 각이 같다. 이거 증명해놨죠? 그쵸? 증명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 라고 그냥 쓰잖아. 그치? 그리고 대각선을 내렸을 때 수직 2등분 된다. 맞아요? 수직 2등분 되는 것도 증명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도형에서 성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 거,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했어. 뭐
마주보는 면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서로 다른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맞죠? 이런 걸 우리가 그 평행사변의 성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증명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잖아,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정리, 그러면 이제 도형에서 많이 떠올리는 거는 어떤 도형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밑가의 피해 같다 이런 건 정리,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평행사 변형, 대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도 성질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뭐 다각형 관계는 중학교 때도 봤어서 알고 있죠? 2학년 때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법에는 간접 증명과 직접 증명이 있어요. 간접 증명과 직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 보여주는 거야. 야, 너네 이거 A 더하기 B가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야. 이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 뭐 간접적으로 대충 돌려서 그거 설명할 거 아니잖아. 그냥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야, 한번 직접 계산해봐. A 플러스 B 전개해봐. 분배해봐.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죠. 이게 직접 증명입니다. 직접 증명. 직접 식을 정리해서 딱 만들었더니 말 똑같아졌네. 이런 걸 우린 직접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다루는 거는 간접 증명입니다. 간접 증명.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은 뭐냐면, 얘도 간접 증명이야. 명제를 직접 증명해야 되는데,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를 이용하겠다? 자, 대우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자, 이런 거야. 명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거를 증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의 대우인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그러면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은 2k라고 해볼게요. 그럼 n제곱은 4k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n은 2로 나눠지고 n제곱도 2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그럼 둘 다 짝수가 맞네? 맞아? 응. 그럼 n이 짝수니까 n제곱도 짝수가 됐네요. 참이네. 그러면 원래 명제인 요거 얘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죠. 이렇게 얘를 증명하는 건 이 명제 얘 자체를 증명한 건 아닌데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얘가 참인 거를 보여주는 거야. 다른 친구를 증명함으로써 얘도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걸 간접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됐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직접 증명, 명제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전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실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가정을 가지고 쭉 실험을 하다가 보면은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쵸? 그러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통 직접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실험 같은 거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뭔가 할 수는 없잖아. 직접 해보고 결과 딱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거나 복잡할 때 돌려서 증명하는 방법.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비료법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거야. 어떤 명제, 아까 대우법을 이용하는 건 P이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였죠. P이면 Q이다. 그럼 대우는 나Q이면 나P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귀류법은 그냥 명제 P야. 명제 P를 증명해야 돼. 명제 P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P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이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서 그거를 그냥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 만한 게 잠깐만 문제가 여기 나오나? 여기 있네. 얘를 먼저 풀게요. 얘를 먼저.
자, 얘를 많이 듣는 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뭐겠어? 무리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리수인 걸 직접 증명하고 싶고 어떻게 증명할래? 무리수의 뜻이 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보여줘야 되잖아. 직접 증명하려면. 그럼 너네 무한소수 무한번 써야 되는데 쓸 수 있어? 언제까지 쓸 건데? 죽을 때까지 써도 증명 안 됩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합니다. 내가. 야, 아니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해봐. 루트 유리수라고 해봐. 루트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인 거를 증명했을 때 참이면은 그러면은 얘는 거짓인 거네? 맞죠? 근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서 증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얘가 거짓이니까 왜 거짓이 됐겠어? 원래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된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는 유리수는 뭐야? 1분의 b 대신 요 a와 b는 서로소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순환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야. 맞지? 그러면 양변에 a를 제곱하고 a 곱하고 제곱하면 이 a 제곱은 2제곱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b 제곱은 2의 배수입니다. 짝수 맞죠? 그러면 b의 제곱이 짝수니까 b도 짝수겠네. 맞아요? 맞아요? b도 짝수입니다. 좀 전에 증명했죠?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n제곱 짝수이면 n도 짝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짝수니까 나는 b를 2k라는 값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2a 제곱은 4k 제곱. 그랬더니 a 제곱은 2k 제곱. 그러면 a 제곱도 2의 배수네. 짝수. 맞아요? 그럼 a도 짝수네요. 맞지? 그러면 b가 짝수니까 a도 짝수래.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왜 문제가 생겼죠? a, b는 서로서라 그랬는데 서로서인데 둘 다 2로 약분이 돼?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됐어요? 그래서 모순의 뜻이 뭐냐면 우리 그거 알죠? 창과 방패 이야기. 모든 걸 꿰뚫는 창 그리고 모든 걸 막는 방패. 그러면 너네 모든 걸 꿰뚫는 창이랑 모든 걸 막는 방패랑 부딪히면은 뚫릴까 막힐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걸 꿰뚫는 창과 모든 걸 막는 방패는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서로서라고 했는데 둘이 약분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됐겠어? 애초에 이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왜? 무리수인 걸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쵸? 그쵸? 요런 게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그래서 방금 했던 대우법과 귀류법, 보통 P면 Q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대우법을 쓰고요. 그냥 명제 P, 명제 Q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류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대우법을 쓰세요. P이면 Q이다는. 저희가 문제 풀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여기는 A, B에 대한 조건이니까 P랑 상관은 없어요. PQ랑은 상관없어요. 그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럼 대우는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아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자, 내가 A를 0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A를 내가 뭐 어떤 자연수 K라고 해볼게요. 0이 아닌 자연수 K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때 B는 둘 중에서 하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는 0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K제곱 더하기 0이니까 K제곱이죠. 맞아?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죠? 또는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M이면 B가 0이 아닌 어떤 M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M제곱인데 얘는 0은 아니네요. 그쵸? 그쵸? 음. 됐어요?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대우법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대우법 문제에 대한 예시가 좀 선생님 별로 이거는 잘 좋아 보이진 않는 문제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대우법을 왜 쓴다 그랬어?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쓴다 그러지 않았어? 그쵸? 근데 얘는 명제 치고 증명하기 쉬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 거는 증명 자체를 하기는 쉽지는 않구나. 그러네.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는 각각 0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네. 물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보통 대우법 증명, 아니, 대우법 증명 예를 든 문제는 보통 이게 많이 나와. 요거. 아까 했던 요거 있지. 홀수.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이다. n이 짝수이면 n제곱은 짝수이다.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는 이게 제일 비중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자, 부등식을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부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부등식 증명하기 전에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자, 다음 거 오늘 이제 부등식 증명, 부등식을 증명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면은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이다. 맞죠?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그리고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입니다. 맞죠? 어? 맞죠? 그다음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크면은 제곱을 해도 A가 크고요.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크면은 루트를 씌워도 A가 큽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그 루트 2랑 루트 3 크기 비교하는 거 할 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일단 A제곱 우리 실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실수 제곱은. 그리고 절대값 A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리고 제곱해서 더한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했던 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A, 절대값 B를 더한 것도 당연히 양수끼리 더한, 결국 얘네들은 양수잖아요. 양수끼리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두 개 더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여기 다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동안 해왔던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야. 뭐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누군가 증명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증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증명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증명한 걸 갖고 와서 우리는 그냥 활용만 하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AB가 실수일 때,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B가 실수일 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원에서 다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그쵸? 뭐, 다 봤던 거라, 뭐,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두수 또는 식을 대수 비교하는 방법. 딱 정해진 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 한 가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차를 가지고 부호를 비교하는 거야. 둘이 뺐는데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요거, 또 A 빼기 B가 0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뺐을 때 이 부등호가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등호의 형태가 똑같이 간다. 대신, 뺀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A, B, A, B. A, B, A, B. A, B, A, B. 이 순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됐죠? 순서 반드시 지켜서 빼야 됩니다.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뺐을 때 그 부등호를 똑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차가 아닌 제곱의 차인데 그럼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제곱의 차를 이용하냐? 자, 제곱의 차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호, 그 루트죠, 루트? 루트 또는 절대값. 딱 이 두 개는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외에는 그냥 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자, 근호나 절대값은 제곱의 차를 이용해도 되는 이유는,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제곱의 차를 이용해야 돼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하나가, 자, 이런 경우 있어. A가 마이너스 4인데, B가 2야. 그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죠? 근데 A는 B보다 작죠? 그쵸?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곱의 차는 음수가 섞여 있으면 부등호를 같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이러네.
오늘은 몇 초 걸릴까? 한 번씩 버퍼링이 걸린단 말이지, 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라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뺐을 때 요렇게 똑같이 가져가고 부등호 똑같이 가져가고 역시나 순서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A, B 순서만 다 지켜주시면 돼요. 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은 B인데 자, 이 B를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 문제풀 내신에서 B를 써서 대수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선생님 기억에는 일단 없어. 일단 내 기억에는 내신에서 B를 이용하는 거 보통 이제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된 거 여기는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된 거를 보통 B를 이용해서 쓰는데 뭐냐면 자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 분수에서 생각해봐. 분모분의 분자가 1보다 크면은요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가분수인 거죠. 1보다 크면은 맞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가분수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은 증분수인 거죠. 분모가 더 큰. 맞아요? 됐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B를 이용한 대수 비교를 또 하겠다는 거야.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 다 0보다 클 때만 활용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을 표현해서 B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문제집에서 뭐 B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한두 문제 추가적으로 내볼 수는 있겠죠. 내신에서는 선생님 기억에는 딱 없다. 내 기억에 내신에서는 없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방금 말했던 거 반드시 0보다 큰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했고 자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직접? 절대값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제곱해서 빼야 된다. 그쵸?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빼면 안 됩니다. 제곱해서. 그러면 제곱해서 빼면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얘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얘는 전체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없어지면 안 되죠. 전체를 절대값 한 걸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지. 전체가 아니면 제곱했을 때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a제곱 2ab b제곱 빼기 이거 절대값 a제곱이니까 절대값 사라지고 그냥 a제곱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제곱 맞아요? 그리고 삭제 남는 거 2ab 빼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맞죠? 우리 또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A는 절대값 A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 항상 얘가 크거나 같죠? 맞아? 그리고 또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랑 같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2로 묶었을 때 AB 빼기 절대값 AB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는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죠? 절대값 AB가 항상 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등호 같은 걸 가지고 간다. 되나요?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또 나오지?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근호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경우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죠? 왜 또 나왔지? 뭘 이용할 거? 방금 뭐야 이거 얘 방금 풀었잖아. 너네 책도 그러니? 내가 본 책이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네. 아마 그러면 제곱의 차를 또 여러 가지를 한번 보라고 문제를 줬네요. 제곱의 차를 또 추가적으로 볼게 계속 보라고 주는 것 같은데. 자, 어, 이거 잘못했네. 확대하지 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제곱을 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곱을 해서 빼봐라. 제곱을 해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더했을 때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 준다라는 거.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 그냥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뺀다. 그 근호도 있는 거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근호가 있는 경우에도 제곱을 해서 빼준다. 맞죠? 근호가 있는 경우에도 제곱을 해서 빼준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제곱을 해서 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만 남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네, 다 한번 봐주시면은 다 방식은 똑같아요. 제곱을 해서 빼고 뭐 그런 것들 다 하던 거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절대부등식. 제가 이거 선생님이 저장을 하면서 세로를 분명히 고정으로 가로로 해놨는데 가로가 안 되고 세로로 됐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그 배웠던 것 중에 2차 함수 배웠을 때 2차 함수가 아니 2차 부등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항상 0보다 컸어요. 판별식 뜨면은 판별식 0보다 작잖아.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얘 x축 항상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서 0보다 항상 큰 거죠. 맞지? 우리는 이런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자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부등식에서는 항부등식 이런 말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언제?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은 뭐냐? 자, 사실 2번, 3번은 알고 있을 거야. 2번, 3번은 알고 있을걸? 얘는 완전 제곱식. 그쵸? 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거 처음에 배웠잖아. 2분의 1.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2분의 1 했던 거? 그럼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요 두 개. 근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A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이걸 2로 나눈 거를 제곱하면은 4분의 B제곱을 더하고 4분의 B제곱을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B제곱이 더해져 있죠? B제곱.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A 플러스 4, 아니지, 2분의 B의 제곱. 얘 계산하면은 플러스 4분의 3 B 제곱. 맞아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대부등식은 등호 성립 조건도 반드시 찾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항상 말하지만 등호 성립 조건 중요해요. 이거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얘는 다 0일 때,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이제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또는 A가 B랑 같을 때, 얘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정삼각형 맨날 얘기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A랑 B랑 C랑 같을 때.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오늘 이제 오늘의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산술기압 평균이래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시험의 출제는 무조건 될 겁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시험에는 100% 출제가 돼요. 자, 양수 A, B에 대하여 중요한 산술기압 평균은 기본적으로 요 양수일 때 성립을 한다라는 두 양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자, 보통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를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루트 AB를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 평균. 그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는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A 플러스 B 이거보다 보통 이제 너희가 많이 쓰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 형태보다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요거를 더 많이 쓸 거야. 요거를. 근데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아니야.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야. 알았죠? 알았죠? 너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걸 더 많이 쓸 거거든요. 이걸 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다. 원래 산술기하평균의 형태는 요거다라는 거.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거의 대소비교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잘 봐. 자, A 플러스 B에서 B 루트 AB를 뺄 거야.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루트 A의 제곱이고요. 루트 B의 제곱이야. 그럼 2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완전 제곱식 아니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맞아?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니까 그게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고등학교 가서란다. 고등학생인데. 자, 2학년 가서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산술기하 평균이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에서 최대 차수를 찾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근데 풀이 자체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야지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보고, 얘 산술기하 이용해야 되겠네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렵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국기하 평균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 문제, 이차 함수 최대 최소 기억나죠? 그쵸? 근데 이제 산술기하가 추가가 됐다라고 해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에 산술기하도 머릿속에 추가로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이해했어? 뭐 여기 조합평균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는 쓰진 않습니다. 뭐 조합평균도 이렇게 크기 비교해서 나오긴 한 예전 교육과정에는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는 쓰진 않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 자, 다시 산술기합평균은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반드시 두 값이 양수여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양수밖에 안 되거든요.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양수인 조건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증명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두 개의 합은 두 배의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이용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좀 전에 했죠.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이 일정하면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하여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반대로 수업도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자, 반대로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하면 산술기하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서 어떻게 최대 최소를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것도 교육과정이 없어서 사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그래서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하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뺄 거야.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역시나 또 빼면 돼요. 증명은. 뭐 증명은 다 똑같아요. 그럼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빼기 abxy 두 배 그리고 두 배 abxy 플러스 아니 빼기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빼 없어져. 그럼 남는 건 a제곱 y제곱 이거 먼저 쓰면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y 빼기 bx의 제곱 맞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 자, 제곱의 합의 값 또는 ax 더하기 by의 값이 일정하면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자, 가끔은 x제곱 y제곱이 일정해도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휴바르츠는 그냥 문제집에서 한 번 정도 해보는 정도로 해결하시면 아마 내신에 활용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내신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두 개의 합이 12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봐봐. 2a 둘러 플러스 3b는 크거나 같다 뭐 2배의 루트 둘의 곱 6ab 그러면 얘가 몇이라고? 12래매. 그래서 12는 2 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약분 6 양변 제곱하면은 36보다 6ab는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이 뭐야? 6인 거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때 A랑 B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2A랑 3B랑 같을 때 맞아요? 그러면 2A 더하기 3B는 2A에다 3B 넣으면 6B가 12가 되는 거니까 B가 2여야 하고요. A는 3인 경우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구해줄 줄 알아야 돼. A가 3, B가 2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됐어요? 요렇게까지. 선생님이 굳이 시간 내서 저 A, B까지 구해주는 이유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좀 차려봐라. 아침에 오기만 하면 매번 졸고 그러니 어떻게 어떻게 해야 수업에 집중을 좀 더 잘 할래? 자, A, B가 4고 이번에는 제곱인데 제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코시르 바르츠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산술기하를 씁니다. 어떻게? 4a제곱 플러스 9b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의 루트 둘의 곱 36a제곱 b제곱. 근데 얘 정리하면 6으로 빠지니까 12ab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몇이야? 정말 오늘따라 유독 말썽이네. 이것도 몇 초 걸릴 거야. 잠깐만 기다리자. 기다려달래. 됐다. 얘가 48인 거죠? 맞아? 결국은 얘는 48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맞지? 그럼 최고값이 뭐야? 48인 거죠? 그쵸? 48을 최소값으로 갖는다. 이렇게. 그때 AB는 어떻게 구하냐? 자, 4A제곱이랑 9B제곱이 같을 때니까 그러면은 10, 여기다가 4A제곱 넣으면 8A제곱이 48일 때 그럼 A제곱은 6이니까 A는 루트 6이고 B는 루트 6이니까 6, 4, 24 분수 나오네. 루트 3분의 루트 8인가?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바꾸면 3분의 2 루트 6 뭐 이런 식으로까지 물론 A, B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게 줄진 않아요. 잘. 이렇게까지 더럽게 줄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A, B까지 확실하게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산술기하면. 자, 다음. 자,
요 두 가지를 푸는 방법 중에 1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2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1번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a 플러스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b분의 a보다 그리고 b 플러스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분의 b보다 맞아요? 그러면 둘둘 곱하면 a 플러스 b분의 1을 b 플러스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4배의 루트 둘의 곱 b분의 a a분의 b 이렇게 그래서 얘가 4거든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야? 4죠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전개 전개 전개를 하시면 a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b 아니지 ab분의 1 그럼 ab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어떻게? 2배의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1 뒤에 더하기 2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없어져서 2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던가 아니면 각각을 산술기하를 쓰고 곱하던가 근데 얘는요 전개밖에 못해요. 전개 무조건 해야 돼. 곱하면 16 곱하면 2 아니지 b분의 2a 전개하면 플러스 a분의 8b 플러스 전개하면 1 이렇게 얘는 반드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b분의 2a 플러스 a분의 8b 플러스 17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시면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AA 사라지고 BB 사라져서 8이 16만 남고요. 여기에 17 이렇게 남아서 4, 2, 8, 25 이렇게 돼가지고 최소값이 25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왜 이 방법은 못 쓰나요? 잘 봐. 2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AB보다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뭐? A 2배의 루트 AB분의 8 그러면 둘이 곱하면 2A 플러스 B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 크거나 같다. 둘이 곱한 게 4 루트 16 4니까 16 이렇게 나오죠? 맞아? 둘이 결과가 다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잘 봐. 얘는요 등호 성립 조건이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이 A는 B분의 1일 때니까 AB는 1일 때 맞아요?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B가 A분의 1이랑 같으니까 AB는 1일 때 둘 다 등호 성립 조건이 어때? 똑같죠?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요. 2A랑 B랑 같을 때고 얘는 8B랑 A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둘이 달라. 둘이 달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때는 각각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등호가 성립할 때 그 A, B는 서로 다르니까. 맞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요것도 매번 할 때마다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할 거 아니잖아. 그쵸? 그냥 전개하세요.
둘 다 전개는 다 되는 거니까 일단. 이해됐지? 따로따로 해서 곱하는 거 하지 마라. 무조건 전개해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한줄기 합평기 활용. 길이가 100인 줄을 오른쪽 그림 같이 이제 구역을 만든대요. 그러면 요거 x라고 하고 요거 y라고 했을 때 x 하나 둘셋넷 5개 5x 하나 둘 2y를 더한 게 몇인 거야? 100인 거야. 합쳤을 때 100이라고 했으니까 줄이. 맞아요? 그럼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xy죠, xy. 맞아요?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선생님이야 5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10xy보다. 그럼 여기 100 2 루트 10xy 약분하면 50.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10xy는 2500. 그래서 xy는 몇? 250. 그럼 넓이가 언제 최대야? 250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쵸? 그때 규모 성립 조건 요거 둘이 같을 때 5x랑 2y랑 같을 때 그래서 그냥 5x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10x는 100이니까 x는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x에다 10 넣고 50이니까 y는 25. 요렇게 xy까지 찾아주면 둘레 길이 구하는 거니까 직사각형 둘레기 얘 더하면은 35 두 배 하면은 70 맞나요? 요런 식으로 둘레까지 구해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이 등호 성립 조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처럼 이렇게 둘레 구하줄 이런 거 나오니까 바로 세로 구하줄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게 산술기야. 자, 다음 코시르바르츠 같은 경우는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랑 크거나 같대요. 뭐? ax 플러스 by 제곱보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28, 7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196인가? 그쵸? 그럼 196이니까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작번에 갖다 196보다.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4부터 14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y의 최소값은 누구? 마이너스 14. 최대값은 14.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게 코시리버르츠야.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뭔가 없어요. 그냥 A, B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똑같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뭔가 곱할 거거든요. 크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3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 B가 지금 뭐인 거야? 3이랑 4인 거야. 4. 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3의 제곱, 4의 제곱이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는 25 곱하기 9 3x 플러스 4y의 제곱이니까 3x 플러스 4y는 요거 15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겠네요. 225니까.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5 최대값 15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어요? 포시즈바르츠는 이런 식으로 쓴다. 됐죠? 됐죠?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